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 이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내부 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내부 통제 노력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재무회계 측면에서 이루어지던 내부 통제 개념이 확대되어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통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관의 미션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성원의 부정과 비위 행위를 예방하는 자율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 활동을 통한 적발, 시정 등 사후 통제 중심으로 내부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감사실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3선 방어체계 구축이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공공부문 내부통제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자치단체 258개, 공공기관 480개, 전체 78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내부통제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부통제의 적절한 운영 여부가 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기관의 평가 점수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가장 큰 목적은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입니다. 내부 통제를 통해 기관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관리 효율성의 제고입니다. 내부 통제는 단순히 부패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조직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적 규제 준수가 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관이 관련 법령과 규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을 보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신고와 감사 시스템 강화입니다. 내부 통제를 통해 내부 고발 제도와 감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결국 부패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내부 통제는 단순히 감시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경영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식은 공공부문 내부 통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코소 ER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게 변형, 적용한 형태입니다. 원래 코소 ERM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국제 표준 모델로 조직의 전략 수립부터 성과 달성까지 전 과정에 리스크 관리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공공기관에 맞게 적용한 것이 바로 이 공공부문 내부 통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내부 통제가 단순히 회계나 재무적 관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리경영, 반부패, 인권, 안전, 정보보호 등 공공기관의 모든 운영 영역의 통제가 내재화되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공공부문 내부통제 모델은 코소 ERM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성, 투명성 중심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기관은 단순한 오류 예방을 넘어 청렴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감사원이 2023년 10월에 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인 코소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환경에 맞게 조성된 형태입니다. 즉, 기업 중심의 리스크 관리 개념을 공공의 책임성과 투명성, 참여성 중심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전체 구조는 내부 통제의 5개 구성 요소와 17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축을 통해 기관의 내부 통제가 단순한 통제 절차를 넘어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된 관리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가이드라인은 통제의 개념을 넘어 기관의 건전한 거버넌스와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부 통제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코소의 핵심 구성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통제 환경입니다.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리더십의 책무, 조직 구조 등이 포함되며 내부 통제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평가입니다. 기관이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부패나 비효율, 법 위반 등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 활동입니다. 규정, 절차, 승인 체계 등 구체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부 통제 관련 정보가 조직 내 외부로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여 구성원 모두가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내부 통제의 작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조직 전체의 내부 통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공공부문 내부 통제의 17개 원칙입니다. 이 17개 원칙은 앞서 본 5개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기관이 내부 통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참고해야 할 실천 지침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 환경에서는 청렴성과 윤리적 가치의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인적 자원 관리의 공정성이 포함됩니다. 리스크 평가에서는 기관의 목표와 연계된 리스크 식별,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등이 제시됩니다. 통제 활동에서는 승인, 검토, 절차 마련, 정보 보안 및 자산 관리 강화, 부정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포함되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 공유 체계의 활성화, 투명한 보고 체계 운영이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성과 점검 및 개선 조치, 감사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이 포함됩니다. 즉, 이 17개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기관이 내부 통제를 실제 경영 프로세스 속에서 살아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부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은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라 신뢰받는 조직을 위한 통제를 지향하며 공공기관이 청렴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부 통제 개념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내부 통제의 PDCA 사이클, 즉 플랜, 도, 체크, 액트 단계로 구성된 지속적 개선의 순환 구조입니다. 먼저 플랜, 계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며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어떤 통제 활동이 필요할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코소 ERM의 전략 및 목표 설정과 리스크 평가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도, 실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된 통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IT 시스템 기반 통제 활동도 개발, 운영합니다. 각 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일상 업무 속에서 통제를 내재화하고 또 내부 통제가 형식이 아니라 조직의 행동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크, 점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서별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취약한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액트, 개선 단계입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활동을 관리하고 보고 및 환류를 통해 조직 전반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부 통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이 PDCA 사이클은 결국 내부 통제를 살아있는 경영 프로세스로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순환이 반복되면서 조직은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내부 통제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 통제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코소 ERM이 제시한 리스크 관리의 철학과 감사원이 제시한 공공부문 내부 통제 모델이 이 PDCA 사이클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완성됩니다. 제도는 나뉘어져 있어도 리스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해답이 바로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는 감사에 대응하는 장치가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막는 조직의 면역 체계입니다. 감사합니다.